당신은 텔레비전 광고에서 나온 것 같은 완벽한 가족들을 알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펠릭스와 테레사의 가족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부부와 그들의 세 자녀는 편안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펠릭스는 유명한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했고 어머니인 테레사는 지역 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집에서의 삶은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지만 더 가까이서 보면 그 예술품의 불완전함이 드러났습니다. 펠릭스와 테레사의 결혼은 깊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펠릭스는 도박에 중독되어 가족의 재정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때 나누었던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하고 헌신적인 여성인 테레사는 펠릭스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확실함에 의해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실망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얽혔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편 펠릭스는 거짓말과 후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강내기는 그를 더욱 깊숙한 구렁텅이기에 빠뜨렸고 그는 탈출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레사의 눈에서 실망을 보았고 날이 갈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자신의 중독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점점 더 그를 가두는 강박의 망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펠릭스는 오늘이 행운의 날이 될 것이라는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그는 마치 우주가 자신의 편인 것처럼 이전에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비록 이 희망이 환상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를 중독 속에 붙들어두는 원동력이 되었고 점점 더 멀게 느껴지는 구원을 항상 쫓게 만들었다. 매년 휴가를 떠나던 가족은 펠릭스가 또다시 위험한 내기에 그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었다. 헌신적인 어머니 테레사는 아이들을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쌓아온 순수하고 안전한 세계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테레사가 아이들 앞에서 펠릭스의 이미지를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부부 사이의 긴장은 느낄 수 있었다. 가족 재정에 관한 빈번한 언쟁과 펠릭스의 비밀들은 가정의 조화를 크게 해쳤다. 빚이 쌓일까봐 걱정하는 상황은 모든 사람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날 펠릭스가 직장에서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에 집중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그 긴장감은 공기 중에도 느껴졌다. 테레사, 우리 얘기해야 해. 침실로 가자. 펠릭스는 걱정과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심각한 대화를 나눌 때면 침실로 들어가는 걸 잘 알고 있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대화들 중 많은 수가 다소 불화로 끝난다는 것을. 테레사, 나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회사 돈을 사용해서 내기를 했어요. 다음 날 내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돈을 빌렸어요. 다음 날 월급을 받은 후 돈을 돌려놓았지만 내 거래가 발각되어 결국 해고되었어요. 상사들은 내가 오랫동안 일했던 걸 고려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 나는 실직 상태이고 명성이 더럽혀졌어요. 이번에는 싸우거나 소리 지르는 일은 없었어요. 테레사는 단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슬픔과 절망, 깊은 걱정을 느꼈어요.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펠릭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테레사는 감정에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절망스럽고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펠릭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 배에서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계였어요. 테레사는 자신의 소지품을 가방에 싸기 시작했고 그녀가 느끼는 긴장감 때문에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짐을 싸기 시작하라고 지시하며 조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걱정스러워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테레사의 지시를 따랐어요. 테레사는 그들이 집이 되어버린 문제투성이의 환경에서 멀어지길 원했어요. 테레사, 우리는 결혼했고 우리의 맹세 속에서 당신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펠릭스는 슬픔과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야, 펠릭스. 내가 그 맹세를 했지만 우리 집에 해를 끼치는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어. 테레사는 감정적으로도 상황에 흔들리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부부의 새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운전 중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빈집에 홀로 남은 펠릭스는 중독의 유혹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만이 주변의 묵직한 문제들을 덜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금 이 충동에 사로잡혔다. 테레사가 새아이와 함께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부모님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또 다른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부모님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펠릭스가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좋은 아침이야, 테레사. 펠릭스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아이들을 보러 들렀고 새 직장을 구했다는 얘기도 하려고 왔어. 이전보다 더 겸손한 자리이지만 이 새로운 회사에서 내 자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야. 그는 계속하기 전에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내가 중독 치료를 시작했어. 어제는 지원그룹에서 첫 번째 모임이 있었어. 네가 아직 나를 용서하기엔 너무 이른 걸 알지만 내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펠릭스는 도박이 과거의 한 장이었다는 것을 점점 증명해 보였다. 그는 중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활동으로 마음을 채웠는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독서에 전념하며 스포츠를 연습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의 변화는 눈에 띄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는 테레사와의 재연결이었다. 그들 사이를 깊게 연결해주는 활동을 발견했는데 바로 함께 산책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은 곧 달리기로 발전했다. 나란히 달리는 것은 그들의 재건 여정의 상징이 되었고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은유가 되었다. 테레사 또한 펠릭스의 행동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아이들을 그들이 함께했던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 이제 하나가 되어 새로워진 가족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펠릭스의 새 직장은 이전과 같은 명성이나 높은 급여는 없었지만 재정적 절제와 신중한 계획을 통해 과거에 놓친 가족 휴가를 위해 저축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여행할 때마다 그들은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냈고 많은 노력을 통해 회복된 유대관계를 강화했다. 운명은 그 가족을 위해 더 잔인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둔 것처럼 보였다. 펠릭스는 의사들이 치료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치료는 효과가 없는 듯 보였다. 가족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치료법을 절실히 찾고 있던 가운데 가족은 실험적 치료법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펠릭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 테레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고 가계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가족의 집을 재융자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면 펠릭스는 자신이 피곤하고 싸움이 참을 수 없게 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병이 가족에게 초래한 고통, 그들에게 가한 감정적, 재정적 고가를 보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결국 그는 삶의 흐름에 맡기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가족은 그의 주변에 모여 펠릭스가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면서 사랑의 말을 나누고 귀중한 순간을 공유했다. 그는 그를 깊이 사랑한 아내와 세 아이들을 남기고 떠나갔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테레사에게는 그녀와 펠릭스가 함께 극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는 떠나 그녀의 삶과 그녀의 아이들의 삶에 깊은 공허감을 남겼다. 가족의 재정 상황은 파탄에 이르렀다. 테레사는 교사로서 지칠 줄 모르고 이랬음에도 더 이상 재정적 약속을 관리할 수 없었다. 펠릭스의 치료비를 내기 위해 받아들였던 대출과 저당권이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들이 한때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집은 이제 이를 위기에 처했다. 도전과 불확실성의 이 시나리오 한가운데서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의 뜻밖의 방문이 펠릭스가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내었다. 잘 차려입은 남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테레사에게 봉투를 건넸다. 테레사 부인, 이 봉투에는 내 남편 펠릭스 씨의 마지막 지시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한 뒤 돌아서 떠나자 가족들은 당혹감과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봉투 속에는 테레사가 발견한 것은 은행 문서뿐만 아니라 펠릭스가 직접 쓴 손편지였다. 그의 말은 마지막이자 감정적인 작별 메시지와 같았다. 사랑하는 테레사와 아이들, 이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한 삶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운명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소홀하고 무책임했던 때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봉투 안에는 수십만 유로가 들어있는 은행 계좌의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이는 테레사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내가 떠난 후 가족의 삶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그 밤을 기억하나요? 그날 밤 나는 참지 못하고 위험한 내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대상을 얻게 되었어요. 나는 완전히 희열에 넘쳤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홀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고 곧 그 공허함이 나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가족을 되찾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계좌를 개설해서 내기가로 번 돈을 모두 넣었습니다. 제 노력으로 인생을 되찾고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돈을 가족을 돌보는 방법으로 받아주세요. 비록 제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요.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을 사랑합니다. 펠릭스의 편지는 가족의 마음에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펠릭스가 더 이상 육체적으로 곁에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특별한 방법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펠릭스가 남긴 돈은 진정한 선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가족은 그것으로 모든 대출금을 갚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집이었던 집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황에서의 이 예상치 못한 전환은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고 가족은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